안녕하세요. 탱주마입니다. 전 30대 후반의 평범한 주부입니다. 몇 년 전 결혼한 저희 부부는 신축 아파트에서 전세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다 불현듯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저희가 살던 아파트를 매매하려면 돈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다가 그래도 서울 시내에 있는 30년이 넘은 아파트를 사서 올수리에 살게 되었습니다. 당시에 제가 마침 직장을 관두게 돼서 시간이 많았는데요. 저희가 집 사서 고치고 사는 게 다른 사람들 눈에는 괜찮아 보였나 봐요.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지인들도 어디에 집 사야 되냐, 내가 살 집 좀 대신 보고 다녀라 라고 하시는 바람에 강제로 노하우를 쌓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계약한 집이 4채 되네요. 제가 저러고 다닐 때 뽐뿌아서 집 산 사람들은 저거보다 많고요. 이분들 다 현재 집에 만족하시고 결국 해피엔딩이 됐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겪은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. 저도 평범한 사람이라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공부하고 학교 졸업해서 취업 준비하고 취업 성공해서 직장 다니고 그냥 그런 사람이었거든요. 저는 그래도 세상 물정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집 사고 수리하는 과정에서 이게 다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. 그야말로 모르면 당한다는 걸 실감한 거죠. 다행히 남편이 건설사 출신이고 주변에 그쪽 종사자가 많아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요즘에도 제 주변에 자기 집을 사고자 하는 신혼부부나 싱글족들이 많습니다. 이분들은 다 이사, 자취, 월세 이런 거에 지쳤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 자꾸 집 어떻게 사냐, 어디 사야 되냐 자꾸 물어보십니다. 이런 분들 많으시겠죠.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어떻게 집을 고르고 그 집을 사서 또 어떻게 고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 채널에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. 곧 어떤 동네 어떤 아파트가 괜찮은지 임장도 가보려고 합니다. 오늘은 일단 가장 기초인 집을 계약해서 내 소유로 만드는 과정까지 짤막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. 집 고르기. 요즘엔 어플을 이용해서 부동산 직거래를 하는 분도 많다고 합니다. 하지만 역시 여러 집을 보고 비교해 보려면 동네 부동산에 찾아가는 게 좋겠죠. 이런 식으로 관심 있는 동네에 찾아가 집을 이곳저곳 구경하게 됩니다. 이렇게 이 집 저 집 보다 보면 아 이게 내 집이구나 라는 확신이 가는 집이 나오겠죠? 이 가계약. 원래는 생략해도 되는 부분인데요. 기존 집주인 계좌로 가계약금을 싸주는 것입니다. 이 가계약은 정식 계약 전에 이루어집니다. 계약일이 오기 전에 어떤 변수가 생겨서 집을 못 사게 되는 사태를 대비해 한마디로 집을 찜해두는 거죠. 흔히 가계약금으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이체하게 됩니다. 드디어 내 집을 발견한 바로 그날, 집주인이 바로 계약서를 써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. 요즘 사람들 너무 바쁘니까요. 이 가계약 문화는 특히 집값이 폭등하고 있거나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을 때 더 기승을 부립니다. 왜냐하면 집주인이 집값 더 오를까봐 팔기로 한 집을 보류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다른 사람이 그 집을 가로챌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어떨 때는 부동산에서 집주인 계좌번호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합니다. 집 사기 참 힘들죠. 요즘은 조정기를 아무래도 덜 하겠네요. 3. 계약. 드디어 집을 계약하는 날이 왔습니다. 계약일에는 통상 집값의 10%를 계약금으로 주고 집주인과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. 계약일 전에 가계약금을 먼저 싸주었다면 계약금에서 이 가계약금을 빼고 입금하면 됩니다. 계약서에는 본인 사인이나 인감 도장이 쓰입니다. 그리고 매수자, 즉 집 사는 사람은 기존 집주인에게 가계약금 낸 것에 대한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. 계약서에는 양측이 합의하에 중도금 날짜와 잔금 날짜를 쓰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밖에도 특약사항에 서로 지켜야 할 각종 사항을 쓰게 됩니다. 특약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하겠습니다. 4. 중도금. 중도금은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송금하는 돈입니다. 필요하면 이에 대해서도 기존 주인에게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보통 계약일과 잔금일 중간 정도로 정합니다.
일반적으로 계약한 후에 한 달 반에서 2달 후 잔금을 준다는 것을 감안하면 중도금은 계약일 이후 4주 정도 지나면 송금한다 보면 되겠죠. 중도금은 통상 계약금과 합쳤을 때 집값의 절반 정도가 되게 설정합니다. 5. 잔금. 드디어 남은 집값을 모두 지불하고 전 집주인과 계약을 끝내는 날입니다. 전 주인으로부터 영수증도 받고 해당 주택에 대한 각종 물건과 서류를 받게 됩니다. 집 열쇠, 카드키, 빌트인 가전의 리모컨 등등이 여기 속합니다. 전 주인의 등기 필증을 받기도 합니다.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, 즉 복비도 이날 지불하게 됩니다. 저는 꼭 이 잔금이 끝난 후에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것을 권합니다. 아주 드문 일이지만 가끔 계약일날 복비를 달라는 중개사도 있거든요. 잔금 치르고 복비까지 내면 이제 내 집이 된 것 같죠? 6. 취득세 납부 및 등기 완료. 아닙니다.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신청까지 마쳐야 비로소 내 집이 됩니다. 소유권 이전 신청이란 등기부 등본상 주택 소유주를 전 주인에서 나로 바꾸는 일입니다. 흔히 등기친다고 하죠. 우리나라에선 사람에게 주민등록 등본이 있듯이 집에도 등기부 등본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 등기부 등본에는 그 집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있는데요. 현재 이 집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도 나와 있습니다. 여기 내 이름이 땅땅 박혀야겠죠? 그러려면 각종 서류를 지참해서 해당 지역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. 그런데 이 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취득세 영수증입니다. 한마디로 취득세를 안 내면 나라에서 소유권을 인정 안 해준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등기 치기 전에 반드시 취득세도 내야 합니다. 이 복잡한 과정은 보통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법무사들이 돈 받고 대행해줍니다. 곧 취득세 계산법과 법무사 등기비용 계산하는 법도 올리겠습니다. 전세 계약을 하신 분은 잔금 및 이사 당일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.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이만.